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론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눈물로 찬성표를 던졌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표결에는 경고성 기권의 뜻을 밝혔던 분이죠. 국민의힘 초선 소신파 김상욱 의원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김 의원님 최근 이 친한계 단톡방에서도 나오시고 요즘 정치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에 처해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좀, 사실 많이 좀 외로워지고 막막한 것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국회의원이 헌법 수호를 선사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보수주의자로서 보수의 가치에 맞도록 우리 헌법 질서를 지켜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롭고 힘들더라도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용기를 더 내야겠다 이렇게 다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 기각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좀 많은 분들이 기각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판결 이유를 꼼꼼히 검토했는데요. 인용이나 기각이나 각하 의견 모두 나름의 타당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구나라는 조금 안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얼토당토 안 하게 이유 없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는 걸 보여준 것이니까요. 어쨌든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지금 국가가 많이 어렵습니다. 혼란스럽고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어 있는데요. 국가 운영의 안정성이 신속히 좀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문 중에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에 역할한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달리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흠결했다, 빼먹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그 판결 이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판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 그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 기각 나올 거라고 김 의원님께서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실 저희 제가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옳음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면에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 분명하지 않은 일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지요.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처음 상정되었을 때에 제가 그날 정말 여러 날을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예.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은 일견 탄핵 소추할 이유는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예. 즉시 임명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상당한 기간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될 것인가. 예.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해야 할 정당성이 더 커지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시간이 충분했나라는 의문이 하나 있었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예. 그때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을 매우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지금 정치가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조심스러웠던 거죠.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을 했을 때 국가가 겪을 혼란과 또 서민들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 이게 염려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상당 기간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또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려돼서 제가 그때 좋게 100명이 넘는 경제 전문가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실무가들 많이 이렇게 여쭤보고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너무나 조심스러운 결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경고성 기권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잘못한 건 분명히 맞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은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탄핵을 찬성하기에는 기간도 너무 짧았고 또 국가 경제가 느껴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 예. 그러니 이번 한 번에 한해서 기권하겠지만 만약 이어진다면 다음번 올라올 때까지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탄핵에 적극 찬성하겠다라는 취지로 경고성 기권을 기권을 했었습니다. 예,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번을 나온 결과를 보니까 좀 제가 그때 우려했던 부분들을 좀 헌법재판관님들도 좀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보면 판결 이후에 보면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은 다수 의견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나 그것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해서 기각이었는데 예. 또 소수 의견들 중에 보면은 상당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즉시 임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검토할 시간을 줬어야 한다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 신임을 대신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건 사실은 정치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국가가 지금 이미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요. 탄핵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 만약 여기까지 탄핵되면 최상목 계속 넘어가면 이 국가의 혼란이라는 것이 커지고 또 대한민국은 해외와 많은 무역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는 피해 같은 것도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제 어떤 결정에 따라서 국가가 겪을 그 다음 일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앞서서 이제 탄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 앞서서 나온 데에 대한 시기적으로 의미는 어떻게 있다고 좀 보세요? 네. 중요한 것은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과가 아니겠지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인가. 큰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한덕수 총리 판결을 통해서 저는 먼저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만약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파면을 인용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조기 대선까지 국가를 관리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관리할 때에 최상목 대행이 관리하는 것이 맞을지 한덕수 총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을지 또 한덕수 총리 판결 이후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제적으로 판단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이 2명이 추가로 최상목 대행 때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임명이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그 정당성도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만에 하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각하 결정이 났다면 더 큰 혼란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없던 것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각 결정이니까 그런 혼란은 좀 미리 정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이후에 대응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고민이 녹아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보게 되는 그런 저는 좀 그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이제 권한대행이 아니죠. 부총리에 대해서 민주당 등 야5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건 진행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입니다. 그 외의 것들로 자꾸 국가의 혼란이 더 커지는 것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임명을 해야겠지요. 예. 한덕수 총리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리라. 지금 이제 다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한덕수 총리에게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관리를 임시적이지만 국정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희망하고요. 최상목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지금은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별로 실익이 없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도리어 자칫하면 국가의 혼란이 더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시기상조의 일이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상조이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후반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어떤 결론 나올 거라고 좀 보십니까?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다들 몇 주가 미뤄지고 정말 너무 있습니다. 예.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고 또 저도 국민들께 참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이렇게 고통을 드리는 참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당하게 더 미뤄지지 않고 판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분명히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잘못된 행위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탄핵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파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 사유는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론 통합을 위해서라도 이왕이면 헌법재판관들께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신속하게 결정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우려가 많지요. 자꾸 많이 미뤄지고 왜 늦어지고 있는 이런 것이냐에 것들 때문에 대한 예. 네, 우려가 많은데 저는 오늘 한덕수 총리 판결 내용을 보면서 헌법재판관들께서 법리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각자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도 법리적으로 상식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만장일치가 될 가능성도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는 우리가 다 지금 시민들께서 광장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광장에서 그것을 선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사회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더 대립시키고 하는 것은 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광장에 나와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탄핵이 기각된다면 죽을 때까지 단식할 각오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으로 나가서 시민들을 선동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책임감 있게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바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언행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과정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사한 사람들입니다. 헌법의 핵심 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의 재반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계엄을 해도 되는 나라? 자칫하면 내용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포고령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포고령 내용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결연한 의지로 정파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각오와 결심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당 내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 있다.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좀 정말 건강한 보수를 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보수. 보수의 예.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실행해 가는 것이 건강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 포용력과 품위를 가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포용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보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당론에 반대되는 견해를 내긴 했지만 제가 낸 견해들이 당헌 또는 당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당내에서 사실상 많이 고립돼 있고 많은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정치적 생명을 뜯어 펴보기 전에 어떻게 그럴 수도 있을 정도로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고 작은 이런저런 계산으로 저한테 어떤 것이 더 이익될까 계산 때문에 움직여버리면 옳음을 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에 있어서는 저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추구해 나가고 또 지켜나가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많이 힘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